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초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명령어 배워보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1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핵심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시작 단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 명령어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 1시간의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내가 오토캐드에서 알아야 할 기본 명령어들을 익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드를 활용해서 간단한 도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나는 오토캐드를 잘 몰랐지만 오토캐드에서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이걸로 내가 캐드로 도면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토캐드의 핵심 명령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는 라인의 첫 번째 스펠링 L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면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우는 명령어 이레이즈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레이즈는 말 그대로 지우개라는 뜻으로서 단축키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펠링 E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에서 내가 라인과 이레이즈를 해볼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캐드를 실행했어 라고 하시면 새 도면을 열어주셔야 돼요. 새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새 파일을 열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버튼, 이 A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이에요. 얘를 클릭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개의 메뉴가 뜨는데 나는 새 파일을 열어줄 거야. 새로 만들기 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해주시게 되면 템플릿 선택이라고 해서 새 파일을 열어주는 창이 나타나게 돼요. 이 대화 상자는 보시게 되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도면 양식인데 내가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템플릿을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 템플릿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도면 양식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템플릿을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열기 오른쪽에 내림화살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내림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템플릿 없이 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영국식이고 두 번째는 미터법이에요. 영국식은 단위가 인치라는 단위가 되고요. 미터법은 밀리미터 단위의 템플릿 없이 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밀리미터를 사용할 거야. 거의 대개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쓸 거야. 템플릿 없이 열기 미터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 클릭 템플릿 없이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 종이가 열리게 돼요. 새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는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흰색 선이 나오게 돼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선인 이유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선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오토캐드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선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오토캐드에서는 내가 노란색 선을 많이 쓰기도 하고 초록색 선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늘색 선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흰색 바탕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눈 보호를 하고 선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바탕에 흰색 선으로 화면상에서만 보여지게 되고요. 출력했을 때는 얘네들이 반전이 돼서 출력했을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선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선들은 화면상에서만 색깔이 나타나게 하고 출력했을 때는 얘네들이 검은색 선으로 나오게끔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컬러는 그렇게 기본값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CAD를 실행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는 쉽게 말하면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라고 해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직교 모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극좌표 추적, 올려놓으면 객체 스냅 추적이라고 해서 얘네들의 이름이 떠요.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떠 있으면 내가 이 검은색 화면에서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이 화면에 자꾸 따라 붙어서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음에는 꺼주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검은색인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 오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파란색은 온 상태라고 해서 켜져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꺼지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주석 객체 표시 요것만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는 클릭해서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시작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얘네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원하는 걸 클릭해서 켜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다 끄고 일단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아까 우리 교환에서 라인과 이레이즈를 배워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라인이라는 애를 사용할 건데, CAD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상단에 있는 리본 탭. 화면 보시게 되면 상단에 아이콘들이 막 모여져 있고 그 위에 메뉴, 홈, 삽입, 주석, 파라메트릭 뷰라고 해서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애들을 그룹화 시켜 놓은 리본 메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본 메뉴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홈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리기, 편집하는 기본 명령어들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라인,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 얘가 라인 직선이에요. 얘를 클릭해서 명령어 들어가서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단에 보시면 내가 작업할 때 막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애 요거 있을 거예요. 얘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명령창이라고 해서 코맨드 라인이라고 해요. CAD에서 이 명령창, 코맨드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검은색 화면에서 작업해야 할 거를 얘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해야 할 거를 또 알려주고 또 그 다음 거를 알려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커맨드 라인과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커맨드 라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일 밑에 줄에 명령 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제일 밑에 줄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액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데, 나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라인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 명령창 가서 딸깍 안 해도 CAD에서는 바로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커맨드 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라인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입력을 다 했어.
캐드에서는 항상 시작과 끝은 엔터 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를 다 입력했으면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캐드에서 네가 지금 입력한 명령어는 라인이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시켰길래 나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점을 지정했더니 커맨드 창에서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요. 직선은 내가 점과 점 두 개를 찍어주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캐드가 찍으면서 직선, 선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점을 찍고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할 때 적당히 원하는 길이와 방향만큼 가셔서 두 번째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은 그 다음 점이 찍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해. 또 다음 점 클릭, 또 다음 점 클릭, 또 다음 점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이 그려지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라인 안 그릴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시작할 때도 엔터, 끝날 때도 엔터, 키보드에서 엔터 키 눌러주시면 끝나게 돼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명령어 들어가서 여러 개의 라인을 명령어 한 번에 그려줄 수가 있고요. 나는 지울 거야 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교환에서 봤죠. 지우기 명령어 erase, erase 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시작할 때도 엔터 라고 했었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 단계 erase 라고 나는 인식을 했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애들을 통틀어서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돼요. 이 오브젝트 객체를 나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마우스 이동해서 원하는 거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 이렇게 선택. 마우스 이동해서 원하는 거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 선택해줘요. 그러면 커맨드 창에서 내가 클릭 한 번으로 한 개 찾았고 두 번째 클릭으로 또 한 개 찾았고 아까 찾은 거 한 개, 지금 찾은 거 한 개 해서 총 2개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확인이 다 되셨으면 커맨드 창에서 마지막 줄에 또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데 나는 다 선택했어. 더 이상 선택할 거 없어? 끝날 때 뭐 한다고 했어요? 엔터 친다고 했죠? 엔터 눌러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2개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쵸? 나는 다시 라인을 그릴 거야 라고 해서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매번 내가 라인, LINE 입력하고 지울 거야. erase, erase 입력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죠. 스펠링이 길면. 그래서 나는 단축키라는 거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캐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리본 메뉴의 아이콘, 두 번째는 커맨드 창에 명령어 다 입력하는 거, 세 번째가 단축키를 입력하는 건데 라인의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L이라고 했어요. 내가 커맨드 창에다가 라인의 첫 번째 스펠링 단축키 L 타이핑하고 엔터 치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나는 L만 타이핑하고 엔터 쳤지만 기본적으로 L은 라인의 단축키여서 나는 라인이라고 받아들였어. 캐드가 라인이라고 한번 쭉 써줘요. 그러면 나는 라인이 제대로 들어갔네. 내가 단축키를 써서 원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됐어 라고 하시면 라인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점 지정아래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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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울 거야. erase는 단축키 뭐라고 했어요? E라고 했었죠? E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CAD에서 이레이즈라고 받아들였어. 나는 단축키 2를 써서 이레이즈라고 받아들였어. CAD가 말을 해주면 객체 선택 아래 내가 원하는 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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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다 선택했어. 끝날 때 뭐라고 했어요? 엔터라고 했었죠. 엔터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라인과 이레이즈를 사용해서 내가 직선을 그리고 지울 수가 있어. CAD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예요. 그래서 라인과 이레이즈를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교환을 다시 보시고 circle이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circle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는 명령어라고 해서요. 단축키는 circle의 첫 번째 스펠링 C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C 엔터 치고 들어가면 circle이 들어가진다 라는 뜻이에요. 오토캐드 화면에서 일단 circle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circle은 중요한 게 치수예요. 내가 치수를 보는 방법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치수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CAD에서 치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R50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파이라는 기호가 붙어서 100파이라고 나오게 돼요. R50은 반지름, 레디어스의 약자 R자를 써서 반지름 50짜리인 원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100파이라는 뜻은 이 파이라는 기호는 지름을 말해요. 지름 100파이짜리인 원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거죠.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 반지름 2개 있으면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반지름으로 치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름으로 치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 치수 읽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치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나는 반지름으로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원을 해볼 거야 라고 하시면 서클 단축키 뭐라고 했어요? C라고 했었죠. 커맨드 창에다가 서클의 단축키 첫 번째 스펠링 C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커맨드에서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원이라는 거는 중심이 있고 36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해요.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중심점을 화면상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점 찍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번에는 반지름 지정하래.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화면상에서 임의의 점을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정확히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그릴 거야. 정확한 치수대로 그릴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엔터키죠. 키보드에서 엔터키 눌러서 R50짜리를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치수 쓰는 거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치수를 써보면 R50이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번에는 나는 똑같은 건데 지름이라는 방법으로 그려줄 거야. 그러면 서클 단축키 C 엔터 치고 들어가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해. 원의 중심점 원하는 데다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지름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CAD에서는 옵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보시면 지름 옆에 소괄호가 괄호 소괄호가 하나 있고요.
대문자 D가 파란색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얘는 지름 영문으로 다이어메타의 첫 번째 스펠링 D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 파란색 대문자 D를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반지름을 지정해라 라는 게 내가 옵션 D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지름을 지정해라 라고 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름 100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서 지름 100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나는 지름 옵션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지름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해서 옵션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타이핑 하시거나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름값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지름 100짜리는 반지름 얼마예요? 50짜리죠. 똑같은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치수를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클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우리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교환해서 옵셋과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옵셋을 이용해서 지정한 간격으로 평행 복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옵셋은 단축키가 첫 번째 스펠링 O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CAD에서 내가 라인을 그려줄 건데 정확히 수평 또는 수직으로 그릴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보조 도구들 있죠. 얘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직교 모드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래 라인을 그릴 때는 방향이 360도 다 잡혔지만 이 직교 모드라는 거를 켜서 클릭 방향을 수평, 수직으로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수평, 수직으로만 잡아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AD는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각도가 0도, 위로 가면 90도, 왼쪽으로 가면 180도, 아래로 가면 270도라고 해서 오른쪽이 기준각도 0도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서 처음점으로 돌아오면 360도라고 해서 각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직교 모드라는 거는 수평, 수직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수평과 수직은 0도, 90도 또는 270, 180도가 돼요. 내가 얘를 이용해서 클릭, 임의의 수직선을 엔터 그려줄 수가 있고요.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 지정,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 원하는 임의의 수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길이 100짜리인 45도 선을 그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 좌표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직교 모드 키거나 끄거나 상관없지만 헷갈리지 않게 끄고 할게요.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을 찍고 골뱅이라는 걸 써주면 상대 좌표라고 해서 내가 지금 찍은 점이 기준이 되고 여기서부터 길이 값은 얼마? 100이고 각도를 쓸 거야. 꺽쇠부등호 열어주시고 45도 방향으로 그려줄 거야. 45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쳐서 길이 100짜리인 45도 방향의 라인을 상대 극좌표라는 걸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와 각도로 이렇게 원하는 길이의 각도의 선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다시 옵셋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길이 100의 수직방향. 그래서 라인 들어가서 첫 번째 점을 찍고 직교 모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상대 극좌표라는 걸 배웠으니까 상대야 골뱅이 입력해 주시고 길이 값 쓸 거야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아래로 갈 거니까 270도가 돼 부등호 열고 270 타이핑 해 주시고 엔터. 다 했어. 엔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길이 100짜리인 라인을 수직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난 이렇게 100짜리인 라인을 그렸는데 이번에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간격 50만큼 두고 간격 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교환에서 봤었던 옵셋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옵셋의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O가 돼요. O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커맨드에서 옵셋이라고 한번 써주고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하라고 해요. 아까 우리 간격 얼마만큼 하기로 했어요? 50만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격값 50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커맨드에서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나는 얘를 할 거야. 원본 객체 마우스로 클릭 선택해 주시면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지정. 얘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방향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오른쪽에 할 거면 마우스를 오른쪽에다 놓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왼쪽에다 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간격 복사 옵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할 거니까 클릭해서 오른쪽에 클릭해 주시고 나는 다 했어. 끝날 거야.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간격값 얼마? 50짜리인 라인이 간격 복사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100짜리 라인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격값 80만큼 두고 간격 복사 옵셋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셋 단축키 O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간격값 얼마 한다고 했어요? 80 한다고 했었죠? 80 입력해 주시고 엔터. 원본 객체, 옵셋할 객체 클릭.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한다고 했었죠? 마우스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 놓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얼마만큼 간격값 80만큼 간격 복사돼서 하나 더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옵셋이라는 명령어로 간격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트림은 자르는 명령어이긴 한데 기준을 두고 자르는 명령어예요. 오토캐드에서는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을 지정을 하고 자를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두 번째 스펠링 TR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가 트림을 사용하려면 일단 화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캐드 화면에서 내가 뭐 라인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려요. 여러 개 그려놓고서 걔네들을 교차하는 라인을 하나 더 그렸어요. 교차가 돼야 걔를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가 되는 객체를 그려주고요. 나는 트림을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단축키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스펠링 TR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트림 TR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데 지금 선택하는 거는 절단 모서리 선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기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 오브젝트 나는 요거 할 거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또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기준 오브젝트를 더 선택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기준 오브젝트를 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얘를 기준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가 없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CAD에서 자를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른 방향의 라인을 위쪽 부분을 잘라줄 거야 하면 위에서 클릭, 아래쪽 부분을 잘라줄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 클릭, 위에를 잘라줄 거야 위에서 클릭, 위를 잘라줄 거야 위에서 클릭, 아래를 잘라줄 거야 아래에서 클릭, 위를 잘라줄 거야 위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선택한 기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쪽만 부분적으로 잘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트림이에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선택하는 게 트림이라는 명령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준이 아까 하나 말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되돌아가서 내가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 하나를 더 그렸다.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만 잘라줄 거야. 그러면 트림 들어가서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요거 클릭, 또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요거 클릭,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자를 객체 가운데를 자른다고 했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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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시고 다 했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트림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카피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카피는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보시면 단축키가 두 개로 설정이 돼 있어요. 카피 CO 또는 CP라고 해서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두 개, 너무 많이 사용해서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가 CAD에서 뭔가를 그려야지 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 라고 하고서 나는 복사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CO 또는 CP 들어가셔서 엔터 치면 CAD에서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나는 누굴 복사할 거야? 얘를 복사할 거야. 원하는 객체를 클릭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을 다 했어 라고 하시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기본점 지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서클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다가 기본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했다 라고 하시면 커맨드에서 두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하면서 지금 기본점에서 두 번째 점에 노란색 점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의 길이와 각도만큼 그 위치에 복사본이 따라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얘를 복사를 하긴 할 건데 어디에다가 복사를 할 건지 위치를 지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이 점선의 길이와 각도만큼 클릭해서 복사본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피라는 명령어는 다중 복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번에 여러 번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 번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끝날 때 엔터 쳐서 복사를 끝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무브를 할 수가 있어. 무브는 이동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무브 단축키 첫 번째 스펠링 M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펠링 M 커맨드에다가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무브 들어가서 객체 선택 아래 원하는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 다 했어 엔터 쳐서 다음 단계 넘어가고 기준점 지정 아래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 두 번째 점 지정 아래 점선의 길이와 각도만큼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무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와 무브로 복사 또는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쓸 때는 오스냅, 객체 스냅이라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빨리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그 객체 스냅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우리 직교 모드라는 거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시게 되면은 객체 스냅이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얘가 켜져 있는 상태 클릭하시면 끌 수가 있는데 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체크가 돼 있어요. 지금 끝점, 중간점, 중심점, 노드 4분점 뭐 쭉 체크가 돼 있는데 일단은 클릭해서 체크를 내가 모르는 거는 풀어주시고 현재 끝점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는데 이 객체 스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객체에다가 스냅, 자석 기능을 붙여서 점, 포인트, 내가 원하는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객체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들어가든지 뭐 옵셋을 들어가든지 뭘 들어가든지 명령어를 내가 원하는 거 들어가서 커맨드에서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할 때 객체 스냅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점 끝점에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파란색 네모가 뜨면서 클릭했을 때 정확히 그 점에 점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객체 스냅, 객체에 스냅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점을 정확히 찾아주는 기능인데 보시면 라인이라는 거는 점에서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양 끝에 이렇게 끝점이 잡히고요. 내가 객체 스냅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중간점을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중간점이라는 게 세모 모양으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원이라는 거는 4분점이라는 게 있고 중심점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중심점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 중심점을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에는 4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4분점이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0도, 90도, 180도, 270도에다가 요렇게 점을 4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요게 4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얘를 정확히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4개 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카피 들어가셔서 복사할 거니까 카피죠. 카피 들어가서 원하는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기본점 지정하라고 할 때 왼쪽 4분점을 기본점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클릭 오른쪽 4분점을 다음 점 또 그 다음 오른쪽 4분점을 다음 점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카피라는 명령어와 객체 스냅을 사용해서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카피와 무브는 간단한 명령어 같긴 하지만 내가 객체 스냅이나 아니면 직교 모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오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copy와 move라는 거를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rotate, 회전하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rotate는 단축키가 R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회전을 시키는 명령어예요. 일단 제가 직교 모드를 켜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 수평선 오른쪽에 엔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직교 모드를 다시 꺼주고요. 나는 현재 이 라인과 서클이 보시면 얘네들이 왼쪽에 있는 이 끝점 엔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오른쪽에 있다. 0도 방향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 방향으로 옮겨줄 거야.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옮겨줄 거야 라고 할 때 로테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트 단축키는 R5라고 했었죠. R5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이 라인과 서클을 회전할 거야. 객체 선택하라고 하니까 두 개를 다 선택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기준점은 회전의 중심점을 말해요. 나는 어느 점 왼쪽에 있는 이 끝점을 중심으로 할 거야. 그래서 회전의 중심점 클릭 지정하시게 되면 회전 각도 지정하라고 하는데 현재 얘가 오른쪽에 있고 0도에 있고 위쪽 90도 방향으로 옮겨갈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원본과 이동해 가는 요 자리에 사이의 각도는 얼마예요? 90도가 되겠죠. 이때 말하는 회전 각도는 사이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90도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요렇게 90도만큼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내가 로테이트 들어가서 얘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회전의 중심점 요 점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회전 각도 지정하라고 할 때 똑같이 90도 입력하게 되면 현재 위에 있는 90도 방향에서 사이각 90도만큼 회전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 180도로 가겠죠. 근데 현재 보시면 회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계랑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죠. 시계랑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CAD에서 기본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시계랑 같은 방향, 지금 왼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위쪽으로 보내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로테이트 들어가서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2점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회전 각도 지정하라고 할 때 90도가 사이각이긴 한데 방향이 시계랑 반대 방향 이쪽 아래쪽이 아니고 시계랑 같은 방향 위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90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위쪽 시계랑 같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해서 위쪽으로 간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각도는 플러스 방향이 어디?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어디? 시계랑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지 내가 로테이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 건데 얘는 대칭시키는 명령어인데 대칭축이 있어요. CAD에서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시키는 명령어가 되는데 단축키는 두 번째 스펠링 MI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는 미러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임의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얘를 좌우 대칭시킬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어떻게 왼쪽에 있는 애를 일단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좌우 대칭시킬 거야. 그러면 내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해 보면 종이를 한쪽에다가 물감을 짜서 접게 되면 반대편에 대칭되는 모양으로 딱 찍히겠죠. 그러면 그 접는 선이 있을 거예요. 캐드에서는 그 접는 선을 대칭축 또는 대칭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미러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수평으로 대칭시키려면 어떻게 접어야 돼? 수직으로 접어야 돼요. 대칭선, 대칭축은 내가 꼭 이렇게 따로 그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명령어 중간에 미러 라인 대칭선을 중간에 임시로 그리긴 그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대칭선을 대칭축을 그려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의의 수직선을 하나 그렸고 나는 미러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미러 단축키 MI 들어가서 엔터 치게 되면 미러 할 객체 선택하래. 삼각형의 라인 3개를 선택했어. 선택 다 했으면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그랬더니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래요. 대칭선, 대칭축은 라인, 직선의 형태예요. 그래서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 수평이냐 수직이냐 45도냐 각도가 중요한데 이때 내가 임의의 대칭선으로 할 선을 하나 그려놨다. 화면상에 이미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스냅을 활용해서 요 점이 축의 한 점이야. 클릭. 첫 번째 점 지정하고 두 번째 점 지정하래. 요 점을 클릭. 그래서 임의의 수직선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원본 객체를 지울 거냐 말 거냐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원본 객체는 내가 처음에 선택한 이 객체를 원본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안 지울 거야. 보시면 옵션이 대괄호 안에 예와 아니오가 있는데 오른쪽에 꺽쇠 부등호 안에 아니오가 들어가 있어요. 캐드에서 이 꺽쇠 부등호의 의미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옵션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옵션 중에 이 꺽쇠 부등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적용이 된다. 즉 현재는 아니오가 적용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엔터 원본 객체 안 지우고 복사가 돼서 2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미러 들어가서 원본 객체 클릭 선택해 주시고 엔터 대칭축에 한 점 클릭 또 다른 한 점 클릭해 주시고 원본 객체를 지울 거냐? 나는 지울 거야. yes 할 거야. 파란색 대문자 Y 타이핑 해주시던지 클릭해 주시던지 옵션 원하는 거 선택하고 들어가서 엔터 치게 되면 지금은 뭐예요? 원본 객체 지울 거냐? 지울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본 객체는 지워지고 복사본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미러라는 명령어예요.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 대칭시키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러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레이라는 명령어를 해볼 거야. 캐드에서 단시간에 여러 개의 객체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명령어가 어레이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배열 복사하는 명령어다 라고 해서요. 크게 2가지 형태, 사각형 형태와 원형 형태 2가지가 있어요.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두 번째 스펠링까지 해서 AR로 설정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CAD에서 어레이 단축키 AR 타이핑하고 들어가셔서 엔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객체 선택하라고 하고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요. 이게 요즘 버전, 최신 버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구 버전에서는 어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어요. 어레이가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대화 상자를 이렇게 띄우고 작업을 하시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대화 상자가 있는 어레이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커맨드에다가 단축키 AR 치고 조금 있으면 AR까지만 치고 조금 있으면 어레이가 첫 번째 줄에 뜨고 두 번째 줄에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게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명령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명령어가 말 그대로 어레이의 클래식 버전, 예전 버전, 대화 상자가 뜨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가 익숙해지면 굳이 대화 상자가 없어도 되지만 나는 처음이라 어려워 라는 전제 하에 저는 어레이 클래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레이 클래식 들어갔더니 사각배열, 직사각형 배열, 렉탱글러 어레이와 원형 배열 폴라 어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형 배열, 렉탱글 배열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0에 50짜리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직교 모드를 켜주시고요. 라인 들어가서 수평으로 100, 수직으로 50, 그 다음에 왼쪽으로 100, 다시 엔드포인트 찍어서 100에 50짜리 사각형을 그렸는데 지금 치수 확인해 보시면 얼마야? 100에 50이야. 나는 얘를 여러 개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간격값을 가로로는 100, 세로로는 50만큼 할 거야. 요게 간격값이에요. 이만큼 간격을 두고 할 거야. 근데 여러 개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어레이 들어가요. 어레이 단축키 AR 들어가셔서 어레이 클래식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직사각형 배열 할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객체 선택이 있어요. Select Object. 나는 화면상에서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클릭해서 대화 상자 잠깐 없어지면 커맨드에서 객체 선택하라고 하죠. 요거 선택할 거야. 선택 다 끝났으면 엔터. 선택이 되면서 대화 상자가 다시 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줄 가요. 행의 수, 열의 수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행의 수, 우리가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내가 행을 몇 개 배열할 거냐? 현재 4개, 4개가 기본인데 나는 위로는 행 5개 할 거야. 그리고 열은 가로 방향을 뜻하게 되죠. 이 가로 방향으로 열이 몇 개 될 거야? 6개 해볼까요? 6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5개, 6개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갈까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미리 보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가 변화가 있긴 한데 일단 잘 모르겠어. 그러면 ESC를 눌러 대화 상자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ESC 눌러서 대화 상자 돌아가시게 되면 간격 값을 입력하라고 해요.
현재 보시면 행 간격값, 그 다음에 열 간격값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행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수 직방향이라고 했었죠. 간격값이 50이야 라고 해서 50을 입력해 주시고, 열은 수 평방향이라고 했어요. 간격값을 내가 100이길래 100이라고 입력을 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가로로 6개, 세로로 5개 해서 6, 5, 30개가 생기는데 뭐가 이상해요. 나는 100 간격을 띄고 갈 건데 100 간격을 띄고 간 게 아니고 따닥따닥 정확히 붙어버린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유는 CAD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이 기준이에요. 포인트가 기준인데 내가 지금 간격값을 50, 100 입력했어. 그러면 얘를 사각형이라고 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1번 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1번 점까지의 거리, 그러면 1번 점에서 그 다음 1번 점까지는 50에 50을 더해서 100이 되겠죠. 그쵸? 이번에는 열 간격값을 할 거야. 그러면 1번 점,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을 1번 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번 점에서 그 다음 1번 점까지 100에 100 더해서 20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할 거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100에 50 간격, 실은 200에 100 간격으로 6개, 5개 해서 6, 5, 30개 원본을 포함해서 30개가 만들어지죠. 이대로 적용을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다시 뭔가 틀렸어. 대화상자 다시 띄울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대화상자를 띄워주시면 되는 거죠. 엔터 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6, 5, 30개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각각 개별 객체로 이렇게 배열 복사 한 번에 여러 개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렉탱글러 어레이 직사각형 배열을 해봤고요.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오른쪽에 원형 배열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로테이트 할 때 직교 모드를 켜고 수 평선 하나 그리고 그 엔드 포인트 끝에다가 이렇게 서클 하나 그렸었죠. 얘를 우리가 로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요 왼쪽에 있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0도에 있는 거를 90도에다가도 180도에다가도 그 다음에 270도에다가도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복사를 하면서 한 번에 4군데에 다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레이에서 원형 배열 폴러 어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어레이 단축키 AR 기다렸다가 어레이 클래식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직사각형 배열 아까 했고 나는 원형 배열 할 거야. 클릭해서 원형 배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원형 배열을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라고 해 라고 해서 객체 선택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객체 라인과 서클 선택 다 했으면 엔터. 그러면 다시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중심점 지정하라고 해. 그러면 내가 중심점을 좌표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좌표 값은 몰라. 화면상에서 지정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지정해서 클릭 화면상에서 객체 스냅 5스냅을 켜놓고선 원하는 중심점 입력해 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방법을 3가지 중에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어레이 원형 배열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방법 항목의 전체 수 채울 각도 그러면 항목의 전체 수 채울 각도라는 항목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전체 수라는 거는 항목의 전체 수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한 세트를 말해요. 라인과 서클을 지금 선택했으니까 라인과 서클이 한 세트, 한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0도, 90도, 180도, 270도에 놓는다고 했으니까 총 몇 세트? 원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4세트, 4항목이 되겠죠. 총 4항목, 4세트에다가 채울 각도는 현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0도에 있는 애가 회전을 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내가 원하는 회전의 각도는 360도가 되겠죠. 미리 보기 한번 하시게 되면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0, 90, 180, 270도 4군데의 원형 배열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엔터 치면 적용이 되고 ESC 누르면 취소가 되면서 다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항목의 전체 수, 항목 사이의 각도라고 하시게 되면 전체 수는 아까 했었죠. 총 몇 세트 할 거야? 난 4세트 할 거고 항목 사이의 각도 말 그대로 한 세트와 한 세트,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각도를 말해요. 전체 각도는 360도였는데 보시면 사이각은 몇 도 있어요? 90도였죠. 얘를 4에 90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 내가 방법은 바꿨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시 ESC 키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메서드라고 해서 채울 각도 및 항목 사이의 각도를 입력해 줄 거야. 전체 360도에다가 사이각 90도 입력해 주시면 총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결론은 이 방법에서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주어진 상황에서 산수는 캐드 내가 할 테니 너는 산수하지 말고 세 가지 중에 편한 거 하나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편한 거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 해 주시고 이번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엔터 쳐서 적용해 주시면 요렇게 전체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요렇게 각각의 객체가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배열이 빠르게 되는 거죠.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빨라요. 어레이 들어가서 클래식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원형 배열할 거야. 객체 선택은 요거 할 거야. 엔터. 중심점은 어디야? 클릭 여기 할 거야. 클릭. 이번에는 항목의 전체 수 채울 각도 기본 방법인데 360도인데 내가 36개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사이가가 얼마겠어요? 10도겠죠. 미리 보기 하시고 적용할 거야 엔터 눌러주시면 36개를 내가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드에서 이 어레이라는 명령어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명령어가 돼요. 그래서 어레이는 꼭 두 가지 방법 알고 계셔야지 실무에서 또는 내가 학교에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오토캐드 초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명령어, 기본적인 명령어 어레이까지 배워봤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